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진짜 오랜만에 갑자기 제가 라이브를 켰어요. 사실 제가 이제 거의 스페인 생활이 마무리가 돼 가가지고 어느덧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에 시험을 보고 가려고 지금 시험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렇게 기자증이 조금 많이 걸려 있는데 여기 있는 1년 동안 이제 라리가랑 같이 일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계속 영상 공유하고 있는데 이제 라리가 공식 채널에 올라가는 라리가 전역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경기들 이제 취재를 가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바르셀로나 제가 바르셀로나에 있으니까 바르셀로나 경기를 이제 시즌에 있는 거의 모든 홈 경기를 다 갔어요. 이제 그건 포포투랑 같이 그래서 영상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엘 클라시코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레알 베티스전 이 두 경기만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에 스페인어 자격증 시험을 보고 이제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월드컵도 갈 예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좀 오랜 시간 동안 라이브를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보통 제가 라이브를 경기 때 하는데, 경기 때 제가 경기장에 가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한국 시간은 지금이 딱 여러분 이제 유튜브 보기 좋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여기 스페인 기준 지금 낮 12시예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낮 12시에 학원을 가는 시간이라서 시험 대비를 해야 돼서 제가 라이브를 오래 못했는데 이제 이번 달부터는 제가 수업 시간이 오후로 밀려가지고 딱 지금 시간이 나서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라이브를 켰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정말 정말 지금 스페인이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중요한 또 지금 레알 마드리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도 여러분께 좀 세세히 전해드릴 겸 인사도 드릴 겸 이렇게 라이브를 켰어요. 아, 지금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 레알 마드리드가 난리가 났습니다. 와, 근데 저는 진짜, 맞아요. 저 지금 감기 걸린 거 티가 나나요? 티가 나는구나. 맞아요. 지금 감기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어요. 지금 감기 걸린 지 거의 한 달이 넘었는데, 완치가 좀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목소리에 여전히 영향이 좀 있고, 그래도 기침이 이제 안 나요. 한 달 동안 정말 기침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좀 괜찮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목소리가 좀 티가 나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는 어제부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저께부터 이제 이 사건이 점점 진행이 되다가 어제 폭발을 했고 현재까지 지금까지 정말 정말 많은 보도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리고 어제 제가 이 사건을 보고 새벽 4시까지 계속 막 나오는 그런 보도들을 보느라 잠을 못 잤거든요. 막 이 언론사에선 이랬다. 저 언론사에선 뭐 이랬다. 그래가지고 이거 여러분 한국 계신 분들도 엄청 복잡하겠다. 현지에서 이렇게 많은 소식이 쏟아지는데 한국은 또 한번 번역해서 전달이 계속 되잖아요. 또 정리돼서 전달이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랑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이렇게 방송을 켰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르샤 우승 미리 축하드립니다. 바르샤 우승 할 수 있겠죠?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 글쎄요, 모르겠네요. 지금 나오는 소식으로는 이번 주에 확정하고 11일, 그러니까 엘 클라시코 다음날 월요일에 퍼레이드 한다고 해가지고 하면 저도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음, 우리 지구 방위대 레알 마드리드 폭력 사건이 그러니까 지금 페레즈 회장님 얘기도 많이 하는데 페레즈 회장 얘기도 안 그래도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한번 여러분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정말 감도 안 오는데 일단 제가 접한 소식의 순서대로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자, 자료도 정말 많아요. 제가 막 저장을 해놨는데 일단
제가 어제 이렇게 보내드려야 되겠다. 여기 보시면 제가 어제 이제 오후에 집에 오고 있는데 인스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여느 때와 같이. 근데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렇게 이 공식 성명글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문 같이. 그래서 또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이제 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추아메니와 발베르데가 훈련 중에 충돌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앞으로 징계 절차를 어떻게 할 건지 정할 거다. 그래서 구단이 발표를 할 거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이게 무슨 일이지? 저 좀 많이 놀랐어요. 일단 처음에는 많이 놀랐어요. 여러분도 이걸 보고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거 이 시간이 아마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쵸? 그리고 저도 이 전에 사실 잠깐만요. 하루 전에 이 스페인 언론사 마르카에서 소식이 나왔어요. 먼저 나온 소식이 뭐냐면 이 발표 공식 성명이 있기 하루 전날에 이미 추아메니와 발베르데가 훈련 중에 충돌을 했다. 거의 손이 올라가는 상황까지 갔었다라는 마르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루 전에. 그래서 이미 그걸 알고 있었는데 사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축구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 그리고 뭐 훈련 중에 선수들끼리 다툼이 굉장히 많대요. 밖으로 알려지진 않지만 엄청 많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런 것 중에 하나인가 보다 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전에 그 리디거가 어 카레라스의 뺨을 때렸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도대체 좀 약간 혼란스럽게 시작합니다. 분위기 왜 이러냐? 그쵸, 여러분. 그리고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죠. 그 직후에. 자, 일단 그래서 저는 일단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하고 이제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이 사건의 전말을 약간 캐내기 위해서. 음. 자, 그래서 여러분께 그 타임라인을 하나하나 공유를 해드릴게요. 뭐가 계속 터지네요. 바리샤가 기름 부어주나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르셀로나 팬 입장에선 이런 레알 마드리드 분위기가 반갑지는 않아요. 사실 저는 지금 바르셀로나에 부상 선수도 없고 뭐 예를 들어 야말도 있고 그 레알 마드리드에 은바페도 있고 양팀 분위기 다 좋은 상황에서 100%로 붙는 거를 원하지 축구팬 입장으로 해봐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게 엘클이 생기면 또 발베르데도 못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엘클이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일단 경기도 그렇게 재미가 없고요. 그리고 이 패배에 대해 예를 들면 뭐 레알 마드리드가 졌어요. 그러면 우리의 패배는 막 실력적인 패배라기보단 분위기의 문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요인이 또 생기잖아요. 경기력 말고. 저는 그게 별로 그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이게 또 어쩌겠어요. 이게 또 축구의 일부인데 그쵸? 근데 맞아요. 주호주님 말씀대로 이런데 만약에 진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진다. 바르셀로나 레알한테 그러면 또 막 이제 레알 팬들이 또 얼마나 막 이렇게 조롱하겠어요. 비난하고 바르셀로나 팬들 비판하고 이런 레알한테도 지냐 막 이러면서 그러겠죠. 네. 아무튼 감독 관련도 있고 이걸 그래서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아무튼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자료도 많고 내용도 많아서 좀 중간중간
길이 셀 수도 있는데 빠르게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이제 또 학원을 가야 되니까. 자, 일단 먼저 자, 이런 레알의 공식 성명문이 바르셀로나, 그러니까 스페인 시간 기준 어제 나왔습니다. 이제 내용이 뭐냐면 레알 마드리드는 오늘 오전 팀 훈련 중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서 발베르데와 추아메니에 대해 그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다. 그리고 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공유하겠다라는 이 공식 성명문이 레알 마드리드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놀랐어요. 엥? 무슨 일이지? 그런데 이 공식 성명문 발표가 있기 하루 전에 이미 이 두 선수가 충돌했다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마르카를 통해서 공유가 됐어요. 이것도 제가 캡처를 해놨었는데 이제 그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그 전날 그 자료는 제가 나중에 첨부를 하겠습니다. 또 찾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설명을 드리면 이 공식 성명문이 올라오기 하루 전에, 그러니까 현지 시간 그저께 오전에 또 레알 마드리드가 훈련을 했어요. 엘 클라시코를 앞두고 훈련을 또 했겠죠? 근데 그 훈련에서 추아메니와 발베르데가 충돌을 했고 훈련 중에 태클이 좀 강하게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디서는 서로 태클이 들어갔다고 하고 어디서는 정확히 말하면 추아메니가 발베르데에게 태클이 강하게 들어갔고 발베르데가 화가 났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보면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이게 이제 하루 전날에 대한 설명이에요. 데 추아메니와 발베르데 이렇게. 그러니까 추아메니가 발베르데에게 태클이 좀 강하게 들어갔고 그 태클에 대해서 발베르데가 화가 나서 서로 맞붙었다. 그러니까 훈련 중에 이렇게 막 태클이 들어가면 막 화내잖아요, 선수들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발베르데도 또 이게 아시다시피 한 성격 하잖아요. 그래서 둘이 약간 이렇게 붙어서 좀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뭐 그때는 잘 이제 얘기가 됐고 마무리가 됐고 막 손까지 올라가는 상황까지 갔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싸움이 일어나진 않았다. 첫날 그저께는. 그러고 나서 이제 훈련이 다 끝나고 발베르데가 동료들한테 다 사과를 했대요. 아, 미안하다. 오늘 뭐 다 미안하고 주장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추아메니만 빼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첫날 그런 이제 다툼이 있었고 뭐 다툼이라기엔 이제 현지에서 얘기하기를 언론사에서 얘기하기를 훈련 중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싸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첫날은. 근데 그 이후에 라커룸에 들어와서 발베르데는 추아메니를 빼고 이제 동료들한테 아 오늘 뭐 미안했고 또 내일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대요. 그렇게 이제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첫날. 근데 이 라커룸에서의 사건, 훈련 중에서의 이 두 명의 다툼의 상황이 마르카를 통해서 세상 밖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근데 발베르데는 이걸 굉장히 싫어했고 굉장히 분노했다고 해요. 왜 우리의 라커룸에서의 내용이 우리끼리의 사건이 밖으로 알려져야 되냐? 발베르데는 그게 되게 싫었고 분노했고 아마도 뭐 누군가가 발설을 했겠죠?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지금 또 나오는 얘기를 봤을 땐 추아메니가 퍼뜨렸다라는 또 얘기도 있어요. 그건 뭐 확실하지 않아요. 어떻게 근데 한 명이겠어요. 추아메니 한 명이 아니겠죠. 여러 명이겠죠. 근데 거기에 또 발베르데는 화가 났고 다음 날 이제 그 사건 당일입니다. 다음 날 다시 훈련을 하러 오전에 모여요. 그러면 또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뭐 왔어? 밥해야 왔어? 또 비니 왔어?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발베르데는 추아메니를 빼고 동료들한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이미 두 명의 앙금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추아메니도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전날 이제 뭐 축구 하다 보면 훈련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왜 이 나한테만 인사를 안 하고 동료들한테 다 하고 주장이라는 선수가 그렇게 이제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두 명은 예를 들면 이제 뭐 훈련 중에 뭐 두 팀으로 나눠서 미니 게임을 했든 아니면 뭐 공 뺏기 게임을 했든 추아메니와 발베르데는 상대 팀이 됩니다. 그래서 둘이 또 부딪히게 돼요. 근데 그때 발베르데가 추아메니를 향해 계속 태클이 강하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태클이 이제 현지 언론사가 말하길 발을 보고 아니, 공을 보고 들어간 태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명백히 추아메니를 향해 뭔가 의도가 담긴 태클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아메니는 화가 났겠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둘이 또 분위기가 약간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동료들이 좀 이제 말렸다고 해요. 동료들도 말리고, 그리고 동료들이 이제 발베르데에게 아 이건 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도 제가 정말 많은 소식이 나와서 제가 이제 이거를 캡처를 엄청 많이 해놨는데 잠시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다양한 언론사의 보도를 이제 봤어요. 왜냐면 우리는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사람들도 자기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언론사들도. 전해들은 얘기가 막 이제 짜집게 된 거라 너무 정말 다양한 내용이에요. 근데 종합을 해보자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래서 둘이 이렇게 부딪혔어요. 근데 동료들이 말리면서 이제 발베르데에게 너 너무 지금 격앙돼 있어. 진정해. 그리고 추아메니만 그렇게 막 좀 제외하고 추아메니를 향해 들어가는 그런 태클 올바르지 않아. 라고 동료들이 또 말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발베르데를 또 두둔한 선수들도 있었겠죠. 또 뭐 진정해 너네들도 말해서 막 이제 또 그러니까 라커룸이 아니라 이제 훈련장에서도 선수들끼리 약간 그런 불화가 있었고 또 훈련 세션이 그렇게 좀 어수선하게 어떻게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마무리가 된 직후예요. 이제 둘이 라커룸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언론사들에서 얘기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러면 이땐 아르벨로는 도대체 뭐 했냐? 아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감독이 두 선수를 떼어놓거나 아니면 뭐 구단 관계자 누군가가 혹은 동료들 누군가가 이 둘이 같이 라커룸에 들어가서 뭐 주먹 다짐이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았든 어쨌든 발베르데가 피를 흘리는 상황까지 왔는데 그 사건의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았냐. 계속 지금 보면 이제 상황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상황이 이제 둘이 부딪히고 훈련 중에 막 말다툼이 있고 이때 둘이 떼어놨으면 심각한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거다. 근데 아르벨로아는 도대체 뭐 했냐? 감독이. 이제 이런 비판이 이 지점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 라커룸으로 가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로는 추아메니가 좀 약간 이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과 뭐야 뭐 잘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싸우지 말자. 근데 발베르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둘이 이제 엉겨 붙었고 이제 이렇게 이게 몸싸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오는 얘기로는 지금 뭐 어떤 언론사는 둘이 뭐 주먹 다짐이 있었다고 하고 또 그 이후에 나온 발베르데 입장문에선 우리는 결코 주먹을 올리는 서로 가격을 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라커룸에서 둘이 어쨌든 엉겨붙었다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엉겨붙어서 뭐 이렇게 실갱이를 좀 하고 둘이 막 뭐 이렇게 했겠죠. 하다가 이제 발베르데가 미끄러졌대요. 그래서 넘어지면서 테이블에 이마를 찧었고 이마가 찢어졌고 피가 났고 보도에 의하면
반의식불명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프로토콜에 의해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건의 전말이에요. 그래서 그 직후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 선수단 모두 그리고 뭐 감독 그리고 뭐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앞으로 뭐 징계 절차가 어떻게 될 거고 징계가 있을 거고 이런 얘기를 했겠죠. 구단 내에서. 근데 중요한 점 여기서 그 모임이 있기 전 뭐 직후 딱 그때부터 이미 이 구단 내부에 또 누군가가 이 사건을 발설했다고 해요. 외부로. 사실 그 누군가가 발설하지 않았으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죠. 이렇게 자세히. 근데 또 누군가가 발설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레알 마드리드 내부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일부러 이 레알 마드리드 선수단의 와해 그리고 구단 내부에 좀 이 상황을 외부로 알리면서 구단 내부에서 뭔가 이 불화를 만들려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입이 너무 가볍다. 그쵸? 근데 제가 봤을 때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뭐 누구 선수 지금 추아메니가 지금 나오는 오늘 또 뭐 새로 나온 게 추아메니가 뭐 프랑스 인플루언서한테 보낸 뭐 그 음성 뭐 그런 것도 뭐 발표됐다고 하는데 그게 뭐 가짜 뉴스인지 이런 거는 아직 모르고 오늘 딱 나온 소식이라 뭐 추아맨이다 아니다 뭐 또 누구다 은바페다 뭐 얘기가 많은데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그 일어난 일은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이렇게 막 일어난 거예요. 순차적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레알 마드리드 공식 성명문을 발표했고 직후에 또 올라온 성명문 이후에 그 이후의 사건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또 올라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발베르데가 병원을 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병원을 간 이후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얘기는 해줘야 되잖아요. 발베르데 부상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의료 보고서라고 올라왔는데 정밀 검사를 한 결과 두부 외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발베르데는 자택에서 안정된 상태로 머물고 있고 10일 또는 14일 동안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라고 올라옵니다. 이 말인즉 다가오는 엘 클라시코 발베르데는 출전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영어 스페인어로 올라와서 정확히 그러니까 의료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무슨 단어인가 검색을 해봤어요. 이게 제가 인스타에 올린 건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보니까 트라우마티스모 그라네오엔세파일리고 저도 이런 단어를 처음 봐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쳐봤어요. 이게 뭐냐면 의학 용어인데 아주 심각한 상태를 말하고 한국어는 외상성 뇌손상 두부 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막 보도들이 나왔을 땐 브레차, 그러니까 찢어진 정도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 단순히 이마가 찢어진 걸 넘어서서 이제 뇌 또는 두개골에 손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의료 보고서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제 발베르데는 일부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저는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하다. 진짜 심각한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직후에 발베르데가 이제 이런 공식 입장문을 올립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는데 엄청 길어요. 엄청 긴데 이게 제가 진짜 하나하나 약간 그 스페인어 독해하는 마음으로 읽어봤습니다. 자세히. 왜냐면 이게 또 그냥 번역기를 돌려도 되지만 요즘 번역이 너무 잘 돼서 그냥 번역기를 돌렸을 때 그 제가 놓치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 선수의 약간 마음? 약간 이 선수의 지금
심리 상태 이런 걸 놓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하나하나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 좀 봤는데 일단 요약을 하면 추아메니와 주먹 다짐은 결코 없었다. 왜냐면 이 시점이 막 스페인 모든 언론사에서 둘이 싸웠다, 막 싸워서 발베르데 병원 이송됐다, 피를 흘렸다, 의식 불명이었다, 뭐 지금 레알 마드리드 라커룸 너무 심각하다, 발베르데는 주장으로서는 자격이 없다, 또 징계 절차는 앞으로 발베르데 또는 추아메니가 뭐 팀에서 방출될 거다, 주장 박탈될 거다, 막 정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런 사건 한 번 있으면 막 쏟아지는 거. 그러니까 이제 발베르데가 입장문을 낸 거예요. 음. 아, 주먹 다짐 결코 없었다. 싸우는 일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이제 말다툼을 했는데 그 중에 악시덴탈멘테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악시덴탈멘테 이게 약간 악시덴탈멘테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엑시런트 약간 이런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정말 우연히 본의 아니게 뭔가 이런 사고로 인해 책상에 부딪히게 됐고, 그러니까 부딪혔다. 그리고 이마에 작은 상처가 났다. 근데 그게 누군가 나를 해를 끼쳐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넘어졌고 내 이마에 상처가 그렇게 나게 됐어.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왜 이런 상황까지 갔는가에 대한 또 이제 설명을 해요. 현재 마드리드의 상황, 이제 무관이죠. 그리고 시즌 끝까지 팀원들이 이렇게 막 좀 이렇게 힘을 쥐어짜서 애쓰는 모습에 좌절감을 느꼈고 결국 이렇게 동료와 말싸움까지 가는 내 스스로 한계에 다다르게 됐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축구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근데 지금 누군가 레알 마드리 내부 누군가 외부로 발설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본인은 원래는 이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대요. 시즌 끝까지 나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누군가 발설하고 있고 지금 본인에게도 좀 심각한 명예훼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고 볼 수 없어서 본인도 입장문을 발표한다. 이런 거 얘기하고 그리고 선수로서 이제 다음 경기 엘 클라시코에 뛰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힘들고 슬프다. 좀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립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베르데 입장문까지 나왔고 이후에 막 또 많은 보도가 쏟아져요. 근데 이 사건이 단순히 이 하루 뭐 훈련 중에 일어난 그냥 단순한 사건으론 치부하기엔 레알 마드리드에 지금 너무 큰 문제가 있다라면서 동시에 이제 언론사들이 얘기를 하는 게 이 문제의 시발점은 사실 언제로 잡느냐 뭐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아주 오랫동안 골마온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어 표현으로는 이제 번역을 하면 뭐 뭐라고 해야 될까? 갚아야 할 갚아야 할 빚 뭐 약간 이런 식인데 우리말로 하면 좀 오랜 시간 골마온 게 터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일단 지금 레알 마드리드 라커룸의 큰 문제점. 저도 이제 어제 이 사건을 쭉 보고 여러 보도를 보고 저도 나름 정리해서 올린 게 있는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까데나세르라는 언론사가 라디오에 나와서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게 정리가 되게 잘 돼 있고 정말 세세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그리고 치링기또 코페 뭐 마르카스는 물론이고 라디오도 제가 다 봤는데 종합을 해보자면 일단 지금 이 발베르데와 추아메니의 이 충돌의 시발점은 가까이 보면 사비 알론소 사비 알론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비 알론소 레알 마드리드의 레전드잖아요. 사비 알론소를 선임할 때 이제 안첼로티가 떠나고 사비 알론소 선임할 때 정말 많은 기대를 했어요. 저도 사실 이제 상대팀 팬으로서 정말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 안첼로티 감독이 정말 레전드고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을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그렇고 리그도 그렇고 우승을 할 수 있는 팀으로 우승하는 팀으로 만든 감독이잖아요. 물론 그때도 경기력이 어떻다 뭐 얘기가 많긴 했지만 결과를 챙기는 감독이었으니까.
그래서 안첼로티 감독도 너무 훌륭했지만 사실 저는 좀 더 약간 좀 더 보는 재미가 있는 레알 마드리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론소 감독이 레버쿠젠에서 보여줬던 게 있잖아요. 본인 철학 확실하고 본인의 축구를 하고자 하고 그리고 시즌 직전에 알론소 부임하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선수들도 사줬고 그리고 음바페도 왔고 뭐 카레라스 뭐 그리고 아놀드 뭐 변화도 컸고 후이센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이었어요. 알론소 감독한테 좀 시간을 주고 믿음을 주면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가 좀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겠구나.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레알 마드리드는 성적이 따라와야 하는 팀이잖아요. 이제 알론소는 성적을 내지 못했고 그 가운데 레알 마드리드 팀 내에 알론소파, 반 알론소파로 나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뭐 루머다 아니다 얘기가 많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게 사실이었다는 게 밝혀져요. 근데 지금 나오는 소식으론 반 알론소의 중심이 발베르데였다고 합니다. 발베르데. 근데 중요한 사건이 여기서 또 약간 밝혀지게 돼요. 뭐냐면 나오는 얘기가 언제였다고 하는데 정확히 뭐 시점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알론소가 발베르데에게 제가 저장을 해놨는데 정확히 전해드려야 되니까 너무 많은 자료를 제가 지금 저장을 해놔가지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음,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발베르데는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좀 알론소가 주는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알론소한테 불만을 드러냈는데 반 알론소 입장, 그러니까 발베르데를 비롯한 여러 선수들이 있었겠죠. 반 알론소 입장에선 발베르데에게 주어지는 그런 역할들에 대한 불만 그리고 뭐 여러 불만이 있었나 봐요. 알론소에 대해서 뭐 알론소 축구 스타일도 그렇고 했겠죠. 뭐 알려진 대로 귤러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요, 한동안. 근데 친 알론소파 입장에선 추아메니를 비롯한 나오는 소식에 의하면 친 알론소파 입장에선 발베르데의 그런 행동이 알론소에 대한 불만을 갖고 막 얘기하고 그런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주장인데 발베르데 너는 주장인데 어떻게 그런 감독이 주는 역할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지금 이 라커룸 분위기를 이끌지 못할 수 있냐 막 이런 걸로 오래 전부터 이미 친 알론소파 반 알론소파로 나뉘어서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정확히 친 알론소 반 알론소 몰라요. 근데 나오는 소식에 의하면 일단 추아메니 음바페 뭐 이런 몇몇의 선수들은 알론소파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음바페가 얼마 전에 나오는 소식으로 봤을 땐 알론소가 떠날 때 음바페는 굉장히 이 레알 마드리드 구단에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보도에 의하면 친 알론소였겠죠. 그래 어쨌든 그 선수단이 반으로 갈라져서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구단이 내린 결정이 뭐였나요? 음, 그냥 알론소를 내보낸 거죠. 뭐 상호 계약 해지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제가 봤을 땐 경질에 가까웠고 그냥 알론소가 떠났고 그냥 보기 좋게 떠난 거죠. 팀을 떠났고 새로 부임을 바로 직후에 했습니다. 그것도 진짜 저는 약간 좀 웃겼어요. 알론소 떠나자마자 갑자기 아르벨로아 선임. 근데 이미 그때 이런 기자들이 정말 오래된 기자들이 원로 기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이미 이 지금 추아미니아 발베르데의 사건은 이미 그때 예견이 됐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아르벨로아는 사비 알론소도 장악하지 못한 이 라커룸 분열을 아르벨로아가 온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언젠간 터질 거다. 이 페레즈 회장의 선택은 이미 잘못됐다. 그때부터 잘못됐다. 알론소를 내치고 아르벨로아를 데려오고 선수단의 분열 그때부터 있었던 봉합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아르벨로아가 그거를 봉합할 수 있는 사람 적합한 인물도 아니었던 거죠. 차라리 막 지금 나오는 지금 뭐 무리뉴 선임 얘기 나오는데 무리뉴가 그때 왔다면 몰라요. 어떻게 됐을지. 아르벨로아 뭐 듣겠어요 선수들이. 지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잠깐 내리면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때 봉합하지 못하고 아르벨로아를 선임한 뭐 페레즈를 비롯한 구단의 책임 크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다.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 레알 내 곳곳에서 막 골마 터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르벨로아 감독과 까르발 지금 둘 사이에도 텐션이 장난이 아니래요. 나오는 소식에 의하면. 그래서 이 기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행인 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즌 끝에 까르바알이 아르벨로아의 뺨을 때리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다행이다. 정확히 이렇게 워딩을 했어요. 까르바할이 아르벨로아 뺨을 때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거야. 지금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지난 2월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며칠 전에 이제 보도가 됐어요. 리디거가 카레라스의 뺨을 때렸다. 그리고 카레라스가 며칠 전에 글을 올렸죠. 사실 인정하는 글이었죠. 뭐 우리 화해했다 뭐 이런 글이지만 뭐 리디거와 카레라스가 뭐 이렇게 가족 단위의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화해했다고는 하지만 뺨을 때린 건 사실이었고 리디거 카레라스가 그런 충돌이 있었다는 게 그럼 사실인 거죠. 그리고 이 가운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은바페가 부상인데 여자친구 지금 엑스포시토라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스페인 배우예요. 여자친구랑 같이 이탈리아로 휴가를 가가지고 막 사진이 찍혔어요. 막 둘이 요트에서 누워 있고 뭐 저녁 먹으러 가고 그걸 보고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막 지금 분노의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은바페 방출해라. 그리고 구단 내부에서도 은바페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대요. 근데 이제 나오는 얘기. 레알 마드리드는 은바페에게 너 해외 나가면 안 돼. 스페인에 있어야 돼. 라고 말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은바페는 나는 지금 부상이고 부상인 가운데 내가 내 일정 조절해서 가겠다는데 뭔 상관? 은바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뭐 그 전에 얘기된 게 없잖아. 근데 이제 구단 입장에서 그래도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도의적으로 우리 엘 클라시코 앞두고 있고 지금 이렇게 팀 상황이 안 좋은데 너 그렇게 재밌게 놀면 어떡해? 사진도 찍히고 막 이러면서 또 은바페랑 구단 사이에 또 막 있고 그런 은바페를 또 이 동료들은 좀 안 입고 온 시선으로 보고 또 이런 여기저기서 지금 구단 내부에서 막 터지고 있고 또 지금 나온 얘기는 이미 구단 내부에 몇몇 선수들은 아예 다른 선수들과 말을 섞지 않는데요. 개인적인 내용 얘기. 근데 제가 추측하건데 이건 제 추측이에요. 나오는 소식을 종합했을 때 뭐 추아멘, 은바페 이런 몇몇의 프랑스 선수들 있죠. 프랑스 선수들은 본인들끼리는 얘기를 하지만 다른 선수들과는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약간 또 나오는 게 은바페가 파리에 있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파리에서 엄청난 불화설이 많았잖아요. 막 불화설 있고 막 그때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은바페가 레알로 왔는데 파리는 승승장구예요. 막 지금 챔스 지난 시즌 우승, 이번 시즌 결승. 근데 레알은 지금 2시즌 동안 성적 너무 안 좋고 뭐 트로피 없고 메이저 트로피 들어올릴 수 없게 됐고 뭐 감독 불화설, 뭐 선수 내 불화설, 은바페가 불화를 끌고 다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내용 뭐 터무니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나오고 있고 은바페가 온 이후로 레알 마드리드가 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다시 이거를 보면 제가 어제 글을 좀 정리해서 올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 약간 트러블의 어,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 지금 레알 마드리드의 라커룸엔 리더가 없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이 라커룸의 리더 과거에는 베테랑들이 많았잖아요. 뭐 나초, 크로스, 모드리치, 까르바할. 근데 지금은 일단 까르바할만 남아 있지만 사실 이제 약간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하죠. 카르바할이 뭐 지금 경기도 잘 못 나오고 이미 약간 장악력을 잃었죠. 솔직히 아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카르바할이 자기 친구들이 좀 있어야 말을 하죠. 모드리치도 있고 크로스도 있고 좀 이렇게 도움을 줘야 어린 선수들에게 말도 하고 하는데 혼자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리더의 부재가 되게 크대요. 그래서 사실 모드리치 나가고 나초 나가고 뭐 그 직후부터 이미 이 레알 마드리드 내에 리더가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린 선수들이 많이 왔잖아요. 또 새로운 선수들이 왔잖아요. 뭐 후이센, 카레라스 뭐 그리고 뭐 누구야 알렉산더 아놀드 뭐 그리고 그 다른 선수들도 어린 선수들 많잖아요. 음바페도 사실 그렇게 나이가 많긴 하지만 이런 라커룸 베테랑에 비하면 아직 어린데 새로 부임했고 슈퍼스타고 심지어 그래서 얘기하는 게 진짜 진짜 마드리드 선수로서 가져야 하는 정신 마음가짐 그리고 그런 어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마음가짐이나 이런 이데아 좀 이거 뭐라고 해야 돼 한국어로 그쪽인 그러니까 마드리드 선수로서 가져야 할 그런 거 뭔지 알죠 여러분? 나 마드리드 선수야. 약간 자긍심, 자부심, 그 마드리디즈모라고 하는데 그런 좀 선수들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야 할 약간 기본 에티튜드, 충성심, 맞아, 리스펙, 여러분 감사해요. 책임감 그런 것들을 심어줄 수 있는 리더가 없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요. 그거 하나로 그 마드리디즘으로 선수들을 묶어야 되는데 그걸 묶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어 그부터의 지금 상황이 지금의 분열을 야기했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선임된 주장 발베르데. 물론 발베르데 제가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에서 제일 중요한 선수예요. 경기만으로 봤을 땐 발베르데 막 수비했다가 미드필 그러니까 공격 갔다가 최종 수비까지 내려와서 막 했다가 혼자 정말 고군분투하는 상황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가 주장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앞으로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과연 주장감이냐 경기력으로 말고 좀 개인적인 성격 이런 그런 성향 이런 게 과연 주장감이냐 주장은 경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수들을 아우를 수 있고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발베르데는 그게 없다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발베르데는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한국인들에게, 한국 축구 팬들에게 뭐 아시다시피 발베르데가 어렸을 때긴 하지만 U20 때였죠. 그런 좀 인종차별적인 제스처를 해서 좀 비판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이후에 라리가에서 이강인 선수랑 부딪혔을 때 엄청 거친 태클하고 막 환호했잖아요. 저 그거 보고 진짜 어이없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막 경기 직후에 혼자 분을 못 이겨서 막 그 의자 있죠. 경기장 벤치에서 막 뭐 던지고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저는 보면서 발베르데 성격 쉽지 않다. 근데 발베르데 성격이 좀 승부욕이 심하게 강하대요. 심하게. 근데 수아레즈도 약간 좀 그런 성격이거든요. 평소엔 되게 수더분하고 순한데 경기장에만 들어가면 약간 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물고 이러잖아요. 우루과이 사람들 특징인가? 근데 또 아라우호는 또 경기장에 들어가면 너무 소심해. 아라우호는 약간 좀 갑자기 너무 막 좀 너무 심장이 작아져. 간이 콩알만해지는 좀 그런 아라우인데. 그래서 맨날 퇴장받고 막 분노해가지고 강이 콩알만해서 그런 게 아닌가? 아라오도 약간 약간 좀 분노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좀 우루과이 사람, 남미 사람들 좀 그런 특징이 있는데 우루과이 선수들 좀 그렇네요. 좀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과연 이 선수가 주장으로서 적합한가에 대한 제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계속 누적된 문제가 터진 거고요. 지금 선수단의 불만은 지금 밖으로, 세상 밖으로 알려진 게 이 정도면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거고, 네, 그쵸. 네, 그렇습니다. 음, 구단 갈라티코스 철학을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실력으로나 인성적으로나.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사건에 페레즈가 없다. 원래 우리가 아는 페레즈 회장은 막 나서서 이런 사건 딱딱 해결하고 정리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이미 페레즈도 그런 힘을 과거에 비해서는 잃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레알에 리더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 감독도 못해. 회장도 못해. 주장도 못해. 누가 해요? 누가 이 사건을 정리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좀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막 오늘 또 소식이 아침부터 쏟아졌는데 뭐 무리뉴가 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리뉴? 음, 무리뉴라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무리뉴가 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뭐 어떻게 해결할지는 지켜봐야죠.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발베르데와 추아메니에 대한 징계. 이 징계는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레알 마드리드는 구단 내부가 이런 지금 팀 내 분열을 세상 밖으로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되게 쉬쉬했대요. 원래 엄청 심각한 이런 사건이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너무 오랜 시간 지속이 되었지만 알려지길 원하지 않았대요. 그게 오히려 이런 상처를 더 곪게 했다. 차라리 미리 알려줬다면.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그 첫날 있었던 추아메니와 발베르데의 다툼 있죠. 거의 주먹까지 올라갔다라는 그 보도, 마르카, 라디오 마르카의 보도. 그게 정말 중요했다고 현지에선 얘기해요. 왜냐? 그게 없었다면 과연 이게 또 세상을 알려줬을까? 또 다 쉬쉬했겠죠. 그래서 그 보도가 너무 중요했다. 너무너무 중요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제가 캡처한 거 좀 보고 있는데 혹시 안 얘기한 게 있나? 음,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까데나 코페라는 라디오에서 얘기한 건데 제가 이 사람이 얘기한 걸 좀 들어봤거든요. 근데 좀 말투가 발베르데가 아까 올린 그 입장문 있잖아요. 그 입장문을 약간 좀 비판하고 약간은 비웃는 듯한 말투로 얘기를 해요, 이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음, 일단 정리하면 집에 가기 전에 발베르데는 추아메니를 빼고 다 사과를 했다. 어제. 그리고 어제 그러니까 그 첫날 싸움 그리고 오늘 추아메니만 빼고 다 그 악수도 했다. 근데 그리고 둘은 분명히 주먹 다짐이 있었다. 지금 발베르데는 그 책상에 부딪힌 이후로 좀 이제 정신 의식을 잃었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인즉 주먹 다짐 있었던 건 맞다.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선 이렇게 이 사람이 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의식 불명 상태였고 피가 나고 있었다. 그 발베르데가 쓰러져 있을 때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그 발베르데 입장문에 대한 얘기인데 물론 발베르데의 그 입장문 존중해. 근데 좀 그래. 약간 이렇게 얘기해요. 좀 그래.
이상하지 않아? 그냥 스스로 넘어져서 책상에 부딪혀서 의식을 잃는다는 게 그게 말이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약간 또 얘기하고요. 음, 이거 발베르데 좀 쉽지 않을 거야, 앞으로. 발베르데가 입은 이미지 회복? 이미지에 지금 많은 손상을 입었잖아요. 회복 어려울 거야. 그리고 발베르데 좀 주장으로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권위 회복 이런 거 앞으로 좀 많이 어려울 거야라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그 아까 말한 첫날 나온 그 라디오 보도 있죠. 마르카의 보도. 그 둘이 거의 주먹다짐까지 갔었다 훈련 중에 그 보도 이후로 가장 중요했던 건 둘이 떼어냈어야 났어야 된다. 추아메니와 발베르데를 떼어놨어야 되고 둘이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을 구단 측이든 감독이든 누구든 만들어줬어야 된다. 뭐 물론 그게 잘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 이건 근데 좀 심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건 지금 중요한 건 발베르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드리드 상황이 중요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음, 그리고 아르벨로아에 대한 비판도 많이 나와요. 왜 이걸 중지하지 못했냐. 눈으로 다 봤을 텐데.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사비 알론소 이후로 너무 심해졌다. 분위기가. 선수들 사이에선 다툼도 계속 있었고. 그리고 추아메니가 이런 얘기도 했대요. 발베르데랑 싸우면서 말다툼 중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비 알론소와의 그런 관계가 깨진 거, 그러니까 사비 알론소가 나가게 된 거 너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발베르데에게 했대요. 그러니까 또 그때부터 이어져 왔다는 뜻이죠. 사실 이 뜻은. 지금 나오는 얘기는 비니시우스, 발베르데, 벨링엄 요 세 명이 사비 알론소가 팀을 떠나게 됐던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비 알론소가 나갈 때 사실 너무 중요한 선수들 맞잖아요. 근데 선수단의 그런 불만, 입김이 감독을 향한 구단이 감독을 경질하고 감독과 계약을 해지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 자체가 이미 그때 선수단을 장악에 실패한 거고 이런 라커룸 불화를 야기했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 그때는 제가 봤을 때 구단 측에서 선수들에게 오히려 뭔가 조치가 취해졌어야 되는데 감독을 존중해야 한다라던가 그런 게 없이 오히려 감독을 내치는 상황이 왔고 그럼 그 이후에 오는 아르벨로아 감독에 대해 존중이 있을까요? 과거에 친구였던 까르발과 아르벨로아도 지금 등을 돌린 상태인데 쉽지 않죠. 그 리디거는 제가 봤을 땐 좀 성격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얘기도 있어요. 그, 누구야님, 미스카바르시아 2년 리가 우승 가자. 내년에 신병 누가 가장 유력한가요? 그러게요. 바르셀로나 애들 지금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쵸? 바르셀로나 우승 직전이네.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너무, 전 제가 생각해 우승은 일단 거의 99.9999% 확정이고 언제 하냐의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수들도 지금 레알 마드리드 앞에서 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지단 어게인이 답이냐? 그러게요. 아무튼 그리고 그
아까 얘기해 주신 게 카르바알 고참인데 왜 안 말렸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카르바알이 1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장이잖아요, 카르바알이. 카르바알 경기에 못 나오니까 발베르데가 하고 있는 건데 그 카르바알은 어디 있었냐. 근데 얘기가 나오는 게 카르바알은 그때 그 이걸 뭐라 힘나시오 그 헬스장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말릴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화가 났겠죠. 까르바알도 이 정도까지 오게 된 본인 팀 상황에 대해 화가 많이 났겠죠.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이러고 나서 이제 바르셀로나가 어제 레알 마드리드의 좀 이런 불화설 이런 게 막 훈련 중 싸웠다 이런 내용이 터지자 바르셀로나는 지금 훈련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막 이런 거 지금 올리고 보이시나요? 우리 분위기 좋아. 막 이런 거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올리고 올모가 생일이었나 막 그럴 거예요. 우리 지금 분위기 너무 좋아를 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상 중인 야말이 막 훈련 중에도 찾아와. 분위기 좋은 거 맞긴 해요. 여기 해피 벌스데이 올모 올라왔네. 얼마나 생일 축하해 뭐 이런 거. 음. 너무 분위기 좋은 이제 훈련 상황을 바르셀로나는 이제 공유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마음이 아파요. 이제 라이벌이로서도 좀 지금 혼란스러워요. 이게 도대체 뭔 상황이야? 네, 극과 극이에요. 바르샤는 지금 사실 전 그래서 바르셀로나 그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다면 그때 가비가 오랜 시간 이제 부상에서 회복했을 때 아라오가 주장 완장을 경기 중에 가비한테 넘겨줍니다. 가비는 주장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 고생했어 그동안 이런 의미로 주장 완장을 채워줘요. 너무 감동이잖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너무 좋고 아마 이번 주에 쉽게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비시카 바르샤. 갑자기 결론은 바르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학원 가야 돼가지고 급하게 좀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내일은 이제 엘 클라시코 앞두고 그 기자회견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제가 갈 것 같고 모레는 엘 클라시코 현장을 가는데 현장 소식 여러분께 많이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뭐 엘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현장에서 열심히 취재해 오겠습니다. 뭐 릴스도 올리고 제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더 많이 올리거든요. 요즘엔 좀 빨리 편집할 수 있어서. 그리고 아마 이번엔 제가 롱폼도 만들려고 해요. 엘클 때. 그래서 엘클 롱폼도 만들 테니까 좀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라리가 공식 유튜브에 여러분 제가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맨날 공유하는데 영상 많이 올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세비야 가서 그 레알 마드리드랑 레알 베티스 경기 봤고 그 경기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경기 이후에 세비야 축제 페리아라는 것도 즐겼거든요. 그래서 그 재밌는 영상들 많으니까 지금 조회수가 너무 저조해요. 근데 라리가 공식 유튜브 지금 거의 지금 아마 몇 천만일걸요? 구독자가? 근데 제 영상이 지금 막 400!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한국의 자존심, 이거 지금 전 세계에 다 하는데. 한국인 대표인데, 제가 여러분. 좀 많이 봐주세요. 제가 또 커뮤니티에 계속 공유할 테니까 많이 봐주세요. 많이 댓글도 많이 또 달아주시고, 뭐, 세비야, 빌바오, 뭐, 발렌시아. 내용이 진짜 많아요. 레알 마드리드, 알레띠. 다 이렇게 시리즈로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 날 때 한 번씩 봐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망하는 집은 다 이유가 있어요. 깜냥 안 되는 애들이 에고만 있어. 갑자기 얘기하니까 또 생각났다. 저 진짜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 예전에 사비 알론소가 팀을 떠날 때 앙리가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는 분명히 다르다. 레알은 에고가 있다. 선수들의 에고를 말하는 거죠. 개개인. 그래서 이 레알 마드리드 같은 팀은 좀 이제 그런 이제 감독의 중요성 이런 걸 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바르셀로나가 감독을 키워내기도 하고 그리고 선수들 자체가 이미 뭐 많잖아요. 다 라마시아에서 자란 선수들 라마시아가 아니어도 뭐 빼드리 같은 경우 이미 그 바르셀로나 선수로서의 멘탈 생각이 이미 다
정착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선수 개인의 에고도 세고 워낙 슈퍼스타가 모인 팀이잖아요. 과거부터 갈라티코스부터. 그래서 이게 좀 다르다 두 팀의 색깔이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거기에 좀 완전 공감. 그래서 좀 에고가 센 선수들이 많아서 아마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거를 따라따 관리하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는 이제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이제 또 열심히 제가 스페인어 공부를 해야 이런 소식도 여러분께 많이 전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열심히 저는 오늘은 공부하고 아마 내일 토요일에 또 더 많은 소식이 나오거나 엘클 관련 소식이 많이 나오거나 뭐 기자에서 재밌는 일이 있거나 하면 제가 상황을 보고 라이브를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또 찾아올게요. 미리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제가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아무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그래요? 제 재생목록 그래야겠다. 왕태기 할아버님 제가 한번 재생목록 만들어 볼게요. 여기 채널에도 제가 이 영상도 빨리 편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그냥 이렇게 냅둘까 봐요. 그냥 다 보세요. 1시간짜리 편집이 힘들 것 같아. 1시간짜리지만 여러분 내용 나름 알차지 않았나요? 근데 이게 자료 제가 진짜 캡처 많이 해놨는데 자료를 많이 못 올려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제가 열심히 여러분께 이 일련의 과정을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네, 잘 전달이 됐기를 바랍니다. Que tengas un buen día. Gracias. Igualmente. 자 여러분 저는 그럼 가볼게요. 안녕.